여러분, 남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남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좋아해, 사랑해, 너밖에 없어. 솔직히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심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남자 진심일까요? 저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걸까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왜 행동은 저럴까요? 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남자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요. 바로 질문의 수준입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진짜 생각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으면 머리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질문들은 남자를 떠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남자의 진짜 연애관, 결혼관, 책임감, 호감도,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별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속마음을 읽게 되실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만약 내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를 떠나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더 솔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 좋아해?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좋아하지 라고 답합니다. 근데요, 내가 갑자기 연락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진짜 반응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오빠,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고 남자 B는 뭐 아쉽겠지? 라고 하고 남자 C는 솔직히 많이 허전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C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요,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상실감을 잘 느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나랑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날이 온다면 언제일 것 같아?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미래를 상상할 때 자신의 진짜 의도를 무심코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는 나랑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날이 언제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글쎄 헤어질 때 라고 하고 남자 B는 결혼하면 평생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남자 C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 관계를 얼마나 오래 머릿속에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진심인 남자는 보통 관계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가볍게 만나는 남자는 현재만 즐길 뿐 미래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가 솔직히 너랑은 오래 보고 싶은데 나는 웬만하면 인연 안 끊고 싶어. 결혼하든 뭐든 계속 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당신을 단기적인 관계로 보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요. 결국 남자의 진심은 지금의 감정보다도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길 원하는가, 여기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빠는 내가 오빠 인생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 질문을 슬쩍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남자의 미래 속에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은근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크게 싸웠는데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자존심이 큰지 관계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죠. 많은 남자들이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 마음은 싸웠을 때 나오죠. 왜냐하면 싸움은 감정보다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오빠 우리 크게 싸웠는데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나도 안 하지 라고 하고 남자 B는 며칠 기다리다가 연락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남자 C는 답답해서 내가 먼저 연락할 듯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특히 남자가 잘못한 사람 쪽이 먼저 연락해 자존심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관계보다 자존심을 우선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싸우더라도 풀어야지 라든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연락은 할 거야 라든지 헤어질 거 아니면 결국 대화해야지 이런 말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건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운 뒤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좋을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서운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했을 때도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지에서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나한테 가장 아쉬운 점이 뭐야? 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진짜 불만을 알 수 있죠.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불만을 잘 말 안 합니다. 참다가 터지죠. 그러다가 당신은 말하죠. 갑자기 왜 저래? 라고요. 근데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쌓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물어보세요. 내가 고쳤으면 하는 거 있어? 이렇게요. 이때 없어 라고만 하면 그냥 방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봐.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진짜 불만과 기대치를 알 수 있는 질문이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불만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해봤자 싸움 날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오빠 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남자 A가 없는데? 라고 하고 남자 B는 가끔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라고 하고 남자 C는 연락 문제 때문에 좀 서운할 때는 있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답이 나왔느냐 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하느냐이죠. 진짜 관계에 관심 있는 남자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이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설명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고쳐졌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반면 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괜찮아, 몰라, 없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사실 남자의 진심은 칭찬보다 아쉬운 점에서 더 잘 보입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랑 오래 가려면 내가 뭘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남자가 당신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만 즐기고 있는지도 의외로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아무 불만도 없다는 남자보다 구체적인 아쉬움을 이야기해주는 남자가 진지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야? 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결핍을 보는 질문이죠.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원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에 더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가난이 무섭고 어떤 남자는 배신이 무섭고 어떤 남자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게 무섭습니다. 이걸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죠. 그리고 남자의 속마음은 꿈보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인생에서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뭐야?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진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사실 사람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바뀔 수 있어도 아픈 기억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오빠는 인생에서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배신 당하는 거라고 하고 남자 B는 돈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 라고 남자 C는 사랑하는 사람 있는 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나요? 같은 남자라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배신을 말하는 남자는 신뢰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고 가난을 말하는 남자는 경제적 안정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고 상실을 말하는 남자는 애정 결핍이나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자의 속마음은 현재보다 과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성격도 지금의 행동도 과거의 경험이 만든 결과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그 남자가 왜 돈에 집착하는지, 왜 연락에 예민한지, 왜 사람을 잘 못 믿는지, 왜 결혼을 무서워하는지까지 의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가 그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도 한참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건 당신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짜 모습은 꿈을 물어볼 때보다 상처를 물어볼 때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오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속 마음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너는 어떤 여자 만나면 식어? 입니다. 이 질문은 진짜 꿀팁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 경험을 숨기면서도 기준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여자라고 한다거나 통제하는 여자라고 한다거나 감정기복 심한 여자라고 한다거나 너무 의존적인 여자라고 말한다면 이건 취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상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과거의 대인 부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로 과거 연애 흔적까지 어느 정도는 보여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전 여자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 중에 싫었던 게 뭐야?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 싫어하는 스타일이 더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과거 연애 경험에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는 전 여자친구들이 했던 행동 중에 유독 싫었던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거짓말하는 거 라고 하고 남자 B는 툭 하면 헤어지자는 말 하는 거 라고 하고 남자 C는 남자 사람 친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왜 싫어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짓말이 싫어 라고 말하는 남자는 과거에 신뢰 문제로 크게 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이 싫어 라고 말하는 남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사친이 싫어 라고 말하는 남자는 질투가 많다기보다 예전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사람은 현재의 연애를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들고 연애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특정 행동에 과하게 예민하다면 지금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전 누군가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가 다 별로였어 라고 한다든지 전부 내 스타일 아니었어 라고 한다든지 전 여자친구 욕만 엄청 한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걔도 잘못했지만 나도 부족했지.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는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빠는 어떤 여자 만나면 좋아하는 것보다 어떤 여자 만나면 정이 확 떨어져?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말하는 비호감 포인트 안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상처, 연애관이 전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남자의 진심은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보다 질렸던 여자 이야기에서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결혼 말고 연애만 한다면 어때?입니다.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목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자가 만약 평생 결혼 못한다고 하면 나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럼 굳이 연애 안 하지? 라고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넌 만날 것 같은데 나는 남자도 있어요. 전자는 목적이 결혼이고 후자는 사람이 목적인 거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둘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만약 내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만날 거야?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남자가 당신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결혼 상대를 찾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 만약 내가 평생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그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지 라고 하고 남자 B는 솔직히 고민될 것 같긴 해 라고 하고 남자 C는 그래도 널 좋아하면 만나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죠. 남자가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보는 겁니다. 특히 결혼 생각이 강한 남자들은 좋은 사람보다 결혼 가능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감정이 깊은 남자들은 조건보다 사람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억하세요. 남자의 진심을 알려면 나 사랑해 라고 묻지 마세요. 그 질문에는 대부분 좋은 답이 나옵니다. 대신 내가 오빠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좋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남자의 감정보다 남자의 우선순위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결국 진심이라는 건 조건이 맞을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오빠 기준에서 결혼 상대로는 별로여도 계속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결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의외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왜 좋아해? 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답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끌려서, 그냥 예뻐서 이렇습니다. 반면 진짜 마음이 있는 남자는 구체적이죠. 너랑 있으면 편해. 내 얘기를 잘 들어줘. 배려심이 좋아.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좋아. 이렇습니다. 진심은요, 항상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대부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은데? 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답변의 깊이가 그 남자의 감정 깊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사실 많은 남자들이 좋아해, 보고 싶어, 사랑해 라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좋아하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 A는 그냥 느낌이 달라 라고 하고 남자 B는 예쁘잖아 라고 하고 남자 C는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남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변의 길이가 아닙니다.
구체성이죠. 진짜 마음이 있는 남자는 당신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나와요. 너는 남을 함부로 판단 안 하더라. 너는 사람 기분을 잘 살펴. 너는 힘든데도 티를 잘 안 내.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꽤 자세히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냥 예뻐, 그냥 좋아, 그냥 끌려 이렇게만 반복한다면 감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아직 깊이는 얕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관심 없는 대상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만의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당신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도 알고 말투가 달라진 것도 알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오빠가 생각하는 내 가장 큰 매력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답변이 외모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면 아직 호감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 가치관, 태도, 인간적인 매력까지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보다 훨씬 깊은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남자의 진심은 좋아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좋아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에서 나와요. 사랑은 생각보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심하세요. 나를 왜 좋아해 보다 더 강력한 질문은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아니면 술술 이야기하느냐가 남자의 감정 깊이를 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자를 신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속마음을 꺼내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계속 묻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은 진심이 아니라 모범 답안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요, 캐물을수록 방어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대화할수록 진짜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 자체보다도 그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눈빛이 흔들리는지, 답변을 회피하는지,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는지요. 여기에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남자의 진심은 사랑해 라는 말보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요. 보고 싶어 라는 말보다 실제로 시간을 내는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 라는 말보다 당신을 미래 계획 안에 넣는 행동에 있습니다. 결국 남녀 관계는 말을 듣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임입니다. 질문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지 마세요. 대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 남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이네라고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진심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진심 있는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남녀 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